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지성미. 잡지사에서 편집일을 하는 25살의 독신. 2년 전 일 때문에 알게 됐고 언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이 기자와 사귀기 시작. 서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비는 시간을 찾아서 얼굴을 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해서 살고 있는 나는 너무 바쁘다 보니 집에 갈 시간도 없어서 벌써 3년째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문득문득 집에 가서 식구들을 보고 싶어질 때도 많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지성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와 나는 2살 터울이었고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았지만 서울에 올라온 후로는 간혹 전화통화나 한 번씩 하는 정도의 사이가 돼버렸다. 오빠는 전화로 결혼 소식을 알려왔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오빠 회사 사장님이 오빠를 마음에 들어하셔서 사장님 딸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바쁜 회사 일을 두고 그럴 수는 없었고 결혼식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빠한테서 청첩장이 도착했다. 결혼식 전날과 당일날에 휴가를 내고 오래간만에 집에 갔는데 오빠가 개찰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중 나온 오빠와 나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둘이서 가볍게 한잔하기로 했고 주점으로 향했다. 신부는 어때? 라고 묻자 오늘 자기 친구들하고 브라이덜 샤워한다고 하더라고. 집에 없어. 라고 하길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나랑 같이 있다고 새언니한테 알려주라고 했다. 오래간만에 오빠와 둘이 술잔을 마주하고 도란도란. 오빠는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처음엔 나한테 조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오빠가 갖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한테 조언을 구했다. 오빠와 결혼할 새언니 한심에는 금수저로 태어나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면이 있다고 했다. 더구나 이제 장인이 된 사장님도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이라서 이번 결혼도 사장님이 의지로 밀어붙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 오빠는 새언니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이대로 결혼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만약 결혼을 거부한다면 사장님 성격상 분명히 회사에서 해고될 게 뻔했고 그래서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거였다. 벌써 혼인신고까지 다 했겠다. 이제 진짜 다른 방법이 없다며 허탈하게 웃는 오빠를 보면서 나도 덩달아 불안해졌다. 결혼식 당일 부모님과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갑자기 내 앞으로 오더니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어쨌든 첫 대면이라 정중하게 먼저 인사를 했는데 한심애가 대뜸 아빠, 이 여자야! 라면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러더니 이어서 이 여자가 성남씨한테 꼬리친 불려시가 틀림없어! 라고 하더니 내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다. 이거 놔요! 라고 하자 이번에는 한심의 부친이 우리 딸 가슴에 상처 낸 게 너냐? 라고 하더니 벼랑간 나를 거칠게 뒤로 밀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나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는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다. 정신이 들면서 두통이 밀려왔고 방금 전 상황이 다시 떠올랐다. 침대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엄마가 정신이 드니? 다행이다 다행! 엄마가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내 의식이 정상이라는 걸 꼼꼼히 확인한 후 잠시 후에 경찰이 면담하러 올 거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보다 먼저 한심애와 그 부친이 병실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나한테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다 들었어. 너 여동생이라면서? 두 사람이 주점에서 나오는 걸 내가 우연히 목격했는데 착각했어. 라인 온 것도 나중에 알았고. 그렇다고 머리에서 피 좀 난 것 같고 구급차를 부르고 난리를 칠 일이냐고. 너 때문에 성남씨가 열받아서 결혼식 연기됐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라고 분노 폭발. 옆에 있던 한심의 부친도 똑같이 열을 내면서 경찰에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다 덮을 거니까 합의금 얼마면 되겠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태도에 열이 받은 나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고 피해 신고 접수할 거예요. 라고 선전포고. 그러자 한심의 부친이 비웃으면서 나는 대기업 사장이야. 너 같은 여자애 하나 때문에 경찰이 움직일 것 같아? 뭐 피해 신고 접수? 할 테면 해봐. 경찰이 눈 하나 깜짝 하나. 라고 뻔스럼. 내일 다시 오지.
하고 돌아가는 두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다. 엄마 말을 들어보니 내가 다친 걸 보고 화가 난 오빠가 결혼식을 취소해버렸는데 한심해 부친이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만에 하나 이혼하는 날엔 넌 당장 해고고 다른 데도 못 가게 만들 거야. 라고 겁을 줬다는 거였다. 엄마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애초에 이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경찰도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권력 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는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고 남친인 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설명하자 이 기자는 내일 한심의 부녀가 병원에 오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두라고 했다. 다음날 다시 병원에 찾아온 한심애와 그 부친은 협박조로 나를 몰아붙였다.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될지 알고는 있겠지? 라고 하길래 사과를 받은 적도 없는데 합의라니요? 라고 대항하자 열이 받은 한심의 부친은 꿰맨 상처가 선명한 내 머리를 잡고 벽에 박았다. 꿰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처 입구가 다시 찢어지면서 피가 났고 의사를 부르려고 하자 생각해서 일러두는데 이 병원도 내 말 한마디면 끝이야. 라면서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때 마침 이 기자가 병실로 들어왔다. 성미야, 괜찮아? 라면서 나한테 뛰어왔고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심의 부친을 향해서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라면서 무섭게 노려봤다. 재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기간이 연장된 나는 회사 일에도 지장이 초래됐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릴 것 같았다. 힘이 빠진 나한테 이 기자가 다음은 나한테 맡겨. 라고 하더니 촬영된 동영상을 갖고 밖으로 나갔다. 다음날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뉴스에 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한심의 부친에게 협박당하고 머리를 다치는 장면이 방송 전파를 타고 있었다. 촬영된 영상을 이 기자가 편집한 후 방송에 내보낸 거였다. 보도가 나간 후 한심의 부친의 회사 앞으로 각종 매스컴 기자들이 총출동했고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여성분을 다치게 한 게 본인 맞나요? 등등 질문이 쇄도했다. 한심의 부친은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어? 난 몰라. 라면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매스컴은 연일 회사 앞으로 모여들었다.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자 한심의 부친은 사장직에서 해임당했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시청자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고 일부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가 항의를 하자 서둘러 이사를 가야 하는 위기 상황까지 발생했다. 가족 전체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건 물론이었다.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 신세로 전락했다. 내가 청구한 위자료에 결혼식 취소 비용까지 청구받고 나니 현재 직책도 집도 없는 한심의 집안은 금수저도 옛말이 돼버렸고 지금은 웬만한 서민보다 힘들게 살고 있다. 그 결과 한심애는 얼굴을 성형한 후 술집에 나가고 있다는데 술과 남자로 피폐해져가고 있다고 한다. 한심의 부친은 악성 댓글로 인해 노이로제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돈도 명예도 한순간에 잃어버린 충격이 컸는지 매일 나는 사장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한편 오빠는 한심애와 이혼한 후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 전과 다름없이 일하고 있다며 평정심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내가 다친 일로 죄책감을 느낀다면서 몇 번이나 사과했지만 오빠 잘못도 아니고 우리 남매 사이에 앙금이 남을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이좋은 남매로 지낼 생각이다. 다만 오빠는 이혼으로 입은 상처가 깊다면서 당분간 여자 문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이 기자와의 사이가 더욱 끈끈해졌고 반년 후에 결혼,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에 행복을 느낀다. 앞으로 나 역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기자 편이 되어주리라 마음먹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오빠에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한심애와의 이혼으로 입은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씻어내고 다음번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